600조 원이 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의 골기억이 드러났습니다. 씀씀이가 대폭 늘어나면서 나라 빚은 1,000조 원을 넘어서게 되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재정 확대다. 후대 빚을 떠넘긴 무책임한 퍼주기다. 논란이 많은데요. 예산안 편성을 총괄주의한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모시고 예산안의 의미, 효과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산안 편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600조 원이 넘고 나라 네, 빚은 예. 1,000조가 넘는다. 이런 이제 네. 아침 보니까 타이틀이 많이 나왔던데 네. 올해 예산 짜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특징이랄까, 기본 방향이랄까 이런 어떤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저께 저희 국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이 이제 의결돼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이제 3일 되면은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그 크게 이제 특징이라든지 예. 기본 방향 측면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 첫 번째는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 3년간 8 내지 9%대의 이제 총지출 증가율을 쭉 유지를 예. 해왔고요. 금년에도 한 8.9%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안도 저희가 8.3% 늘어난 604조 4천억 원 예. 수준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것이라든지 코로나 이후에 미래 대비를 하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기조가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예. 하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고 예.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저희가 건전재정 그 기반 회복의 모멘텀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세수 개선에 따라 가지고 예. 그래서 그 세수 개선에 따라서 수입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예. 재정 적자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설명드린 2차 추경보다 예. 적자 규모가 한 35조 원 축소돼서 GDP 대비 비율로도 금년에 그 2차 추경 마이너스 4.4%에서 내년도에 마이너스 2.6% 중반으로 줄어드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예. 좀 확장적인 재정을 통해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예. 경제가 회복이 돼서 세수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적자가 축소되는 소위 그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좀 이렇게 구현되는 어떤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 내용적인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은 회복과 상생과 도약의 예산입니다. 회복은 코로나 극복을 하기 위해서 백신 구매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네. 상생은 격차 해소를 해소하는 거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마지막으로 도약은 항판 뉴딜 2.0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든지 탄소 중립 관련된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재정의 선순환 구조도 설명을 해주셨고 내년 한 해의 재정 적자 규모가 올해보다 이제 35조 원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재정 수지 기준 적자 규모가 적자 규모가 그렇죠. 적자 규모. 그런데 여튼 전체 나라 살림이 늘어나 보니까 네, 네, 세수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역시 빚을 내야 되는데 그 네, 빚의 네, 전체 네. 규모 네, 네, 국가 채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000조가 넘어가는 네, 것으로 네, 이제 네, 되다 네. 보니 이런 예산의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할까? 네, 네. 좀 걱정하는 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에 국가 채무 규모가 예. 정확히로는 한 1,068조 원 정도 네. 됩니다. 그래서 GDP 비율로는 한 50.2% 정도 되는데 예. 이 부분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국제 비교를 저희가 할 때 예. 그 일반 정부 부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GDP 비율을 비교를 하는데 예. 여타 이제 주요 선진국들은 한 120% 정도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2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그 50% 조금 그 아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속도는 좀 빠른 측면이 있지만은 객관적인 어떤 수준 자체는 좀 아직도 좀 양호하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 어떤 그런 평가. 그리고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OECD라든지 국제 기구에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중기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25년까지 재정 수지의 적정 수준을 관리한다든지 예. 25년도에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중기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네. 앞으로 이제 재정 운영을 중장기적으로 잘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참 많이 있던데요.
지금 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또 백신이니까. 그렇습니다. 백신 확보 위한 예산 뭐 충분히 짜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백신에 굉장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백신을 새로 이렇게 확보하는 예. 그 물량을 한 9천만 회분. 9천만 회분. 예. 그래서 예산 소요로는 그게 한 2.6조 원 정도 2조 됩니다. 6천억은요. 예. 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게 이제 확보하는 게 이제 9천만 회분이고 예. 금년에 저희가 확보한 물량에서 이제 내년도로 2월 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2월 되는 물량. 예. 그게 이제 8천만 회분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예. 그거를 다 합치면 이제 아까 9천만 회분 플러스 8천만 8천만 회분. 그래서 1억 7천만 회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억 7천만 회분 정도면은 그 1차 접종, 2차 접종 내년에 필요하다면 3차 부스터샷까지 그 할 수 있는 전 국민에 대해서 네.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백신 물량이 확보된다.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백신뿐만 아니고 예. 앞으로 내년에 이제 그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계속 이제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예. 그러면은 이제 충분한 병상 확보라든지 음. 권역별로 이제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권역별 그 감염병 전문 병원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방의 공공 의료를 충분히 확충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도 좀 썼습니다. 백신을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는데 좀 더 빨리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자, 이 백신 문제로 사회적 거리 때문에 고생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제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소상공인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단계, 그리고 폐업이나 재기하시는 단계, 예. 그리고 창업 및 그 성장하는 그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좀 마련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로는 금년에 한 1조 1천억 원 수준 되는 그 규모를 예. 3배 이상 되는 3조 9천억 정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2차 추경 때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 저희가 1조 원 정도 수준을 반영했었는데 예.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 1조 8천억 정도 추가해서 하는 소요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저신용이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금융 지원 같은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조 4천억 원 정도 긴급 자금 규모를 지원하는 그런 소요. 그리고 이제 폐업이나 재기를 하실 때 여러 가지 그 법률 전문 컨설팅이라든지 그 점포 철거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창업과 그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금들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소요를 담았습니다. 네. 사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이지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더 이제 이게 심화된다. 그래서 네, 뭐 예. 신양극화, 예, 계획자 회복이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안전망을 좀 강화하는 조치들도 이번에 들어간 거죠?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격차들이 좀 심화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거나 완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소득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그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복지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지 급여를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예. 최근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인상한 수준이 5.02%를 인상했는데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15년 이후에 가장 그 크게 인상한 수준이 되고요. 생계급여 기준으로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러면 얼마를 지원을 받느냐? 예. 금년에 예를 들어서 그 한 146만 원 정도 받던 분들이 내년도에는 154만 원 정도까지 154만 원 정도. 그래서 늘려받는다. 그리고 이제 이 소득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 쪽에서 안전망이 좀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관련해서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특고 뭐 쭉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제 그 플랫폼 종사자, 그러니까 퀵 서비스라든지 대리기사 같은 분들, 플랫폼 종사자와 그리고 임시 일용직 분들, 그리고 가사 근로자 하시는 분들에까지 그 고용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 소요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소득과 고용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주거, 여러 가지 생활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네. 네. 카메라가 좀 잘 안 비치는데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생애 주기별로 쭉 지원 내용을 해서
그 영유아 아동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세에 대해서 월 30만 원 지급하는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네. 만 8세까지 해가지고 네, 화면에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영아 수당.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소요를 반영한다든지. 아동 수당 대상을 8세 미만까지. 예, 현재는 7세 미만까지 돼 있었는데 그걸 8세 미만으로 1세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늘어나는 인원이 한 43만 명. 43만 명이 더 혜택을 월 받게 1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예. 있습니다. 아동 수당.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는 네. 청년 관련해서는 월세 관련해서 네.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그 1년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월세 지원 반영했고 네. 그리고 또 특히 그 국가 장학금 관련해서는 예. 소위 그 7구간, 8구간에 해당되는 분들이 중위소득의 이제 130%에서 200% 정도 되는 분들인데 예. 그걸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을 하자면은 한 그 월 630만 원에서 네. 970만 원 정도 수준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예. 등록금, 반값 등록금이라고 해가지고 지원받은 것이 한 67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350만 원 정도 수준 지원금이 대폭 늘어나는군요. 그거는 중산층에까지. 왜냐하면 평균 등록금이 한 7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예. 그거의 반인 아. 350만 원을 지원한다. 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중장년, 뭐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네. 좀 반영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원책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번 예산안에 상당히 그 주목을 끄는 뭐 이색 사업 지원도 좀 있다는데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색 사업뿐만 아니라 현장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 간담회도 하고 17개 시도도 개별적으로 찾아가고 예. 그리고 분야별 권역별 이제 협의회도 했는데 네. 저희가 그 이동 동선을 쭉 모아 보니까 예. 한 7,600km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장을 이제- 정말 많이 다니셨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하면서 예. 좀 의미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한부모 다문화 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 다문화. 다문화가족. 네. 한부모 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자녀 양육비를 한 월 1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예. 그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고요. 그래서 월 20만 원으로 그 상향 조정하는 그 부분. 그리고 원래 한부모 가족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월 2인 가구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60만 원.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은 예.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수준을 판정할 때 30% 정도 소득 공제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현장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도입해서 지원을 확충한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네. 드리자면은 이색 사업 관련해서는 네. 소형 선박의 이제 그 어업인들이 예. 그 바다에 나가서 이제 배를 이제 타다가 갑자기 어. 풍랑을 맞거나 하게 그런 일이 되면 발생할 수 조난을 있죠. 당하는 경우가 네. 있는데 어. 이게 조난 신호 SOS 신고를 보내는 게 네. 선실 안에만 있답니다. 선실 예. 안에. 그래서 조난 그 경보를 이제 울려야 되는데 항상 그 선실 안에만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SOS를 할 수 있는 그 워치, 시계를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를 하는 어떤 실증 사업을 어. 한번 해보겠다 네. 해서 이번에 반영된 그런 이색 사업이 좀 있습니다. 네. 뭐 나라빈 논란이 있지만 현장의 소리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짰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네, 지금까지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